두 번째 취소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네. 취소가 없다? 네. 예.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하겠다고 그러네.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뛸 노릇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예.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저 호주 대사 문제예요. 호주 대사 임명 취소 없다고 했죠. 네.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도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문제로 그리고 또 결국은 런종섭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원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이러다가 진짜 전멸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그것도 중진급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신문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근데 대통령실이 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죠. 예. 그걸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경향 일면입니다. 대통령실 조사 안 한 공수처가 문제예요.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 일축. 그러니까 공수처가 문제다라고 했네요. 네. 오히려 공수처다 이러면서 공언유착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수처와 언론이 유착한 거다. 어저께 저도 생방송 나가가지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입장 냈다고 하는 거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와 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 이게 이제 MBC로 보이는데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새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덫을 놨다는 표현까지 뭐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논리는 지난해 12월 이종석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 동의를 받아서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근데 이 대사가 비슷한 시점에 고발된 이후에 한 번도 3개월 동안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요청도 하지 않아놓고 이 대사를 출국 금지 조치를 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올해 1, 2월에도 두 차례 이걸 또 연장했다. 예. 이거는 소환도 없이 출국 금지하는 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평론가 쓱 웃었어. 네.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너무 허점이 너무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인권 침해 물론 이제 이런 논리에 이제 익숙한데 왜냐하면은 이 출국 금지 당한 사람이 저면은 저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리에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단체 인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가령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 공안 탄압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 뭐 이런 출국 금지가 됐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비호하는 사건인 거 아닙니까? 예. 권력이 비호하는 사건을 대통령이 비호하는 사건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사를 임명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걸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나? 걸고 있는 건데 공수처는 사실 공수처장도 임명이 안 되고 공수처에 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지부진한데 그럼 그거를 공수처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오늘 언론에 다 나오거든요. 예.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뭐 뒤에 소개해드릴까요? 지금 소개해드릴까요? 뭐 일단 신문을 보고 할지. 신문 보면서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네. 경향신문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경향 이면이죠. 네. 예. 댓글 수사 방해 김관진 기소했던 윤 대통령. 이종섭엔 다른 잣대. 그러게요. 윤 대통령이 김관진 기소했었는데 네. 이종섭에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차일피일 끌다가 선거가 다 돼가니까 일부 언론하고 협착해가지고 이 공언 협착 상태에서 이렇게 판을 벌여서 대통령실을 곤란하게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워딩은 그 공언 유착이다라든지 이런 워딩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발언이고 이게 YTN 단독으로 나온 그러한 이제 발언입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징후적인 상황이었는데 장호진 남보실장이 직접 SBS 방송에 나왔어요. 2시에 하는 그 무슨 방송이 있습니다. 예. 편 뭐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예. 나와가지고 직접 출연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수처가 이것이 고발된 지가 7개월이 됐는데 7개월 동안 수사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종섭 전 장관을
이 대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절차를 아그레망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되니까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런 언론에 이렇게 뭐 출국금지 사실이나 이런 걸 알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이것이 부당하다. 오히려 수사를 7개월 동안 하지도 않으면서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이런 것이 인권 침해 아니냐. 비슷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나 진배 없어요. 이 얘기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했으면은 다른 국제기구 대표나 무슨 총영사로 보내지. 이 아그레망이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호주 대사를 보냈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니 뭐 국내에서 전화기 끄면 된다. 그게 더 쉽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일단 반박을 그러면 먼저 하자면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먼저 반박을 해보자면은 한국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네. 5개월 만에 겨우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오늘 있어요. 지면에. 이게 뭐냐면은 공수처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공수처가 일단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를 예. 얘기를 들어봐야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 이런 어떤 개념이 얼마나 이제 말이 안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공수처라는 데가 바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고발장 접수부터 첫 강제 수사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고발장은 지난해 8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본격적인 수사 자체는 올해 1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이 걸린 것이 늦어진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왜 그랬냐. 지금 1월에 들어서야 1월 17일이 돼서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해서 지금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단계인 건데 아직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은 안 된 상황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만약에 진행이 돼도 이 4시간 조사를 했지만 입장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고질적인 인력 부족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뭘 했냐면 공수처 수사가 주요 현안이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팀으로 이거 수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최상병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상병 사건 관련된 수사의학 의혹 사건도 수사 4부에 배당이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그러니까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 4부에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을 여기다 다 배당했다라는 거는 물론 공수처가 다 큰 사건만 해야 되지만 네. 두 개를 다 배당했다라는 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달에 감사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야,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고 보이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그러면 야, 이종섭 전 장관 이 사건도 했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검찰과 같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지금 공수처에 요구하는 거는 무리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처만의 속도가 있는 데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수사받는 전직 장관을 대사에 임명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이걸 예. 예상을 했겠냐 공수처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공수처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행 체제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을 한다. 맞아요. 예. 이 지적을 하는데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감사원 조사와 이 해병대 관련 의혹에서 현 정부를 겨누는 공수처의 수장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불안하고 야당 입장에선 현 정부와 성향이 같은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서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이 대목을 구체적으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구체적인 거를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이거는 예. 이렇게 봐야 돼요. 공수처장 후보를 이 정권이 정말 중립적인 인사, 정말 수사를 잘할 인사로 해를 하려고 했으면 이게 과연 대행까지 갔을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원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한다는 김태규 씨라는 분을 예. 원래는 이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퇴임 전에 이 사람을 밀어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 공수처라는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어떤 조직이고 맞아요. 공수처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을 자신들하고 코드가 맞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수처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 공수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딜이 안 돼가지고 계속 밀려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1회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고 결국은 이분이 낙마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후보를 2명을 이분 빼고 2명을 추천해 놨는데 판사 1명, 검사 1명이죠.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인데 예. 그 검사 출신 1명은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경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2명 추천해 놨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2명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총선 전에 임명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대 수사를 하는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도 있는 그런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막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여러 사정이 있었네요. 종합해보면 네. 결국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못 내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직 장관이었는데 출국금지도 안 하고 그냥 풀어놨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홀딩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건 누구냐. 그것도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정권인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야 공수처가 수사도 안 하고 차일피일 출국만 연장했다는 것은 정말 인권 침해야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가 할 만한 그러한 주장을 지금 한다. 예. 자기들이 수사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출금에 진정성이 있었던 아마 그런 말씀을 그런 항의를 많이 들어보시다 보니까 반격 이렇게 할 때도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트럼프 만나러 갈 때 트럼프 만나고 바로 오는 사람을 야 이러면 나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라고 해서 출금을 시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 제가 바람이 딱 불고 있는 하나만 거예요. 얘기할게요. 네. 딱 하나만 더 얘기해요. 그리고 도피시키려면 총영사나 국제기구 대표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직전에 장관을 했던 사람을 총영사를 보냅니까? 바로 직전에 장관했던 사람을 대사로도 안 보내잖아요. 지금 호주 대사도 급이 높다. 그에 비해 높다고 하잖아요. 호주 대사도 차관복급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네. 옛날에 장관한 사람도 아니고 직전 대사라는 사람은 총영사로 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 외교관 출신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게 뭐예요? 김민아를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지금. 혹시 막말은 안 걸리는 거죠? 아직 막말은 제가 안 했기 SNS 때문에. 점검 네. 한번 해보시고 SNS 안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옛날에 깨끗한 그러네요. 후보입니다. 국회로 보내야 깨끗한 됩니다. 후보.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